병아리 전문 생명충전소 박준상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병아리를 어떻게 하면 잘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정말 많은 수만 마리 이상의 병아리들을 또 키우고 분양해오고 또 여러 해외 국내외 자료들을 이제 봐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알게 된 여러 세밀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아리가 잘 죽지 않는 그런 꿀팁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또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생명충전소는요, 이제 병아리 전문 업체고요. 이외에도 메추리, 관상닭, 또 베타, 여기 보시면 되게 화려한 그 물고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소동물들을 함께 여러분들께 분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품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우선 병아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육장 세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아리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전구도 있고 뭐 꼭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통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각각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4대 필수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먹이, 바닥, 물주기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가장 필수 중에 필수가 바로 온도입니다. 병아리는 인공부화를 하게 되면 어미가 없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보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미 그 깃털 아래에 들어가서 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체온 유지가 체온 유지가 이제 돼야 되는데요. 근데 실온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면 스스로 그 온도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으로 심장 마비가 와서 쇼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판 병아리들을 혹시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왜 잘 죽냐면 우선은 이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최소 30도 이상 35도 사실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30에서 35도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런 이제 기간 동안에 깃털이 나면서 스스로 보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깃털이 나기 전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병아리들을 보면 어때요? 솜털이 나 있네요. 그죠? 솜털은 보온이 안 돼요. 깃털이 있어야 이제 보온이 잘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그 품어주는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그 온도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온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장치를 사실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장치가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많이 비싸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하는 방법인데 이건 금방 식고 이렇게 페트병이 막 찌그러집니다. 잘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열전구가 있는데 요새는 구하기도 힘들고 계속 켜두면 또 고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쪄 죽습니다, 병아리가. 그 다음에 형광등으로 하시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 발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요. 전기장판도 쓰기도 하는데 이게 되게 위험해요. 특히 사육장 바닥 부분이 눌어가지고 화재 위험이 엄청 큽니다. 요새 안전이 참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 램프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파충류는 파충류 용도예요. 병아리용은 전용 별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충류 이런 그 전등은 되게 비쌉니다.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용 그 장치를 쓰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장치를 써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센서 막대 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육장 속에다가 넣어두면 이게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그 설정한 온도, 뭐 30도면 30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높아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장치를 쓰시면은 상당히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제가 병아리 키우다가 이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자체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차후에 이런 거는 부화기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예, 안전에 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먹입니다. 먹이 같은 경우 당연히 밥을 줘야죠.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제 곡식 그 배합이 된 쌀이나 조력,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시면 좋은데요. 각종 곡물을 이제 이렇게 막 사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용 사료를 사셔서 병아리한테 줘야 되고요. 병아리는 큰 입자를 못 먹기 때문에 가루로 된 형식의 이 사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곱고요. 네, 또 나름 뭐야 이유식처럼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가 건강하게 잘 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하시면은 쌀이나 조 같은 거 혹은 뭐 여러 곡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같이 함께 갈아서 주시면 나름 며칠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이제 뭐 노른자를 주라고 하는데 잘 안 먹어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노른자는 이제 왜 먹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 병아리가 태어날 때 이제 그 뱃속에 그 노른자 성분을 조금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밥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게끔 하게끔 위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성분이 뭐 노른자 성분이나 비슷해서 이제 많이 먹이라고 하는데 좀 실제로는 잘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그 이제 전용 사료를 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사료는 이렇게 이런 통에다 담아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냥 그 접시에다 담아 주시면은 막 흘려요. 막 거기 위에다 똥도 싸고, 그래서 되게 비위생적이고 사료도 막 낭비가 되게 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얼마 하진 않으니까 이런 걸로 쓰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이 사료는 어떻게 주냐면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아까 보여드린 그 어린이 병아리 사료를 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이제 그 입자가 더 굵어지는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이걸 먹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성게라고 하죠. 다 큰 닭을 6개월 이후에는 그걸 주시면 됩니다. 특수하게는 이제 어분, 조개가루 뭐 이런 이제 청채는 이제 풀 같은 거죠. 이런 걸 먹이기도 하고요. 이제 조개가루나 이런 어분들은 이제 알 껍질을 단단하게끔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칼슘 보충을 위해서 먹이는 겁니다. 예, 병아리한테 먹여도 괜찮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사람이 먹는 걸 주시는 분도 계세요. 특별히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안 좋은데 염분이 들어간 거는 치명적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주고 싶으면 좀 씻어서 맨밥 그 말아서 그 저기 물에 타가지고 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거 먹이면 설사 많이 해요. 예, 왜냐면 물이 많이 그러니까 그 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사하면 또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렇고 그다음에 생쌀, 곡식은 잘 안 먹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특별히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용 그 병아리 사료를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닭은 목욕을 또 해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어떻게 목욕을 하냐면 물로 하지 않까 그러니까 조류에는 물로 목욕을 하는 조류가 있고 이렇게 흙으로 목욕을 하는 조류가 있습니다. 닭은 흙으로 하는 종류예요.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모래에다가 그 모래 목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닭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들치면서 여기에 있는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걸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 제거도 되고 그래서 이걸 또 먹기도 해요. 예, 이걸 왜 먹냐면 이제 소화 작용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게 닭의 위예요. 그다음에 이게 닭똥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닭 모래집이죠. 그래서 모래를 먹은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사료를 먹으면 닭은 이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막 씹을 수 있는 이빨이 없거든요. 돌기 같은 건 있긴 한데 돌기처럼 보이는 건 있긴 한데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요 모래를 담고 있다가 사료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죠.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배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배설강이라고 해요. 총배설강 생식기와 또 오줌, 똥이 다 한꺼번에 나오는 하나로 뭉쳐져 있다고 해가지고 총배설강이라고 합니다. 알도 나오고
하나로 다 기능을 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소화 때문에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그 질병 예방과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물 목욕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건 어디 이제 해외에서 하는데요. 어디 출품 시킬 때 해요. 그 닭쇼 같은 거 할 때, 어떤 닭 컨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예, 그런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시키는 게 좋고요. 당연히 병아리는 물 젖으면 바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병아리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드라이기로 말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천길 갈 뻔한 병아리들 제가 엄청 많이 살렸어요. 저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제 블로그에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드라이기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예,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드라이기를 이렇게 해서 말렸습니다. 예, 막 느껴요. 예, 되게 따뜻하니까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던 그 병아리, 그 메추리 병아리였는데요. 예, 다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나중에는 잘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아는 게 뭐다? 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도 중요한데요. 그 아까 그 사육장에 아까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육장에 보시면 뭐를 제가 다 깔아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베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겨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 겨를 쓰면 이제 여러 해충들이나 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수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훈중하고 이렇게 찌고 막 해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자 이제 이런 걸 왜 까냐면 일단 바닥재는 왜 까느냐? 일단은 신문지만 깔잖아요. 똥 범벅이 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로 밟고 다니고 또 이걸 쪼아서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 사료에 다 묻고 왔다 갔다 물에 다 묻고 다 물에다 젖고 이거 젖은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비위생적이에요. 이렇게 키우면 병아리 이렇게 잘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제 이걸 깔아두면 그 변이 여기에서 같이 묻으면서 희석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변 세척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온의 효과가 있습니다. 맨바닥은 그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은 병아리가 추워해요. 위에서 보온 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요거를 깔아줌으로써 이제 뭐 카페트 까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온이 되고 어미의 어떤 품 같은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문지를 만약에 깔고 그냥 그 키우시게 되면 신문지 매일 갈아줘야 돼요. 네, 아침 저녁으로 엄청 힘듭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딱 깔아두면 한 1, 2주만 1, 2주 1, 2주 정도 지나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 2주에 한 번씩만 갈아서 버리고 또 버린 거를 뭐 이렇게 퇴비 같은 걸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냥 막 바닥에다가 그 맨바닥에 키우시면은 그 똥 냄새 장난 아니게 올라옵니다. 이게 그게 근데 요거는 냄새도 희석을 해주고요. 네. 정말 이게 그 세밀한 거죠. 이런 것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바닥재, 톱밥이라든지 햄스터 베딩, 고양이 개 베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다 이거는 각각의 동물에 맞게끔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병아리에게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걸 쓰면 바닥이 딱딱하게 굳어요. 예. 입자들이 이게 굵고 하기 때문에 병아리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그렇고요. 눌러 붙게 됩니다. 발효 냄새도 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 가지고 쉽게 부패하고 악취가 또 나고요. 그리고 또 목욕을 하지도 못하고 아까 이제 그 베딩은 그걸로 가지고도 목욕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한 그 뭐야 용도에 맞게끔 나온 걸 쓰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을 주다 보면 일단 바닥재 이거 막 신문지 까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똥바닥에서 막 너무 더럽다 진짜 그죠? 예.
그래서 그 물을 수시로 막 갈아줘야 되고요.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유럽 그 양계 업체에서 이런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꼭지라고 합니다. 그 급수 장치, nipples라고 하죠. 젖꼭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nipples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양계용으로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에 달아서 그렇게 쓰시면 되게 편합니다. 예, 그래서 물에 오염도 막고 물 주기도 편하고, 예, 물 떨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장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게 물 주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걸 다 병아리가 알아서 먹냐라고 생각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잘 먹어요. 이제 병아리들은 되게 그러니까 병아리가 이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나름 지능은 있기 때문에 잘 쪼아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기심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뭐 먹는 건가 하면 쪼아 먹으면서 물이 나오니까 이제 학습이 돼서 계속 잘 먹게 됩니다. 네, 서로 먹겠다고 난리예요. 그것도 되게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24시간 물을 줄 수가 있고 오염도 안 되고 물도 절약이 되고. 자, 이제 그 위생인데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그 생물의 건강과 사람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우선은 병아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혹시 병아리의 질병이 사람한테 옮기지는 거의 않는데 혹시라도 모를 수 AI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예, 건강한 병아리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아리가 병들지 않도록 평상시 위생 관리를 하는 것도 꽤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병아리가 병에 안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질 때는 반드시 만지기 직전에 손을 비누로 닦아야 돼요. 최소한 물티슈로라도. 왜냐하면 손에는 우리 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제 손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한 건데, 뭐 이렇게 더러운 것도 많이 있고, 예,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괜찮을 수 있는데, 특히 성인한테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병아리는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아직 애기기 때문에 작은 하나라도 치명타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반드시 닦고 만질 때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닦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병아리를 만지고 난 이후에도 사람의 손을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차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조심해야 되셔야 되는 게 그 살모넬라균, 특히 그 병아리의 변에는 살모넬라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 이제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장염 같은 거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만지기 전후에 그 손을 닦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잘 그 관리하시고요. 만약에 좀 아프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도 되는데, 이제 병아리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뭐 항생제 정도 처방을 해줄 텐데, 어, 예, 그마저도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프지 않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그 바닥을 특히 바닥 잘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똥 범벅되면 그 자체가 비위생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병아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아시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바닥재를 깔아두자. 그래서 변희석과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어, 그 보온의 역할도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료통은 이렇게 하시면 좀 안 좋고, 이렇게 통에 담아놔야지 사료 손실도 적고, 이게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매번 주기도 번거롭지가 않고, 네, 뭐 바닥재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보온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 그다음에 물은 이런 식으로 쪼아 먹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장치를 다실 때는 이렇게 병아리 키높이보다 살짝 높게끔 하시는 게 나름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뚜껑을 꼭 밀폐하시면 안 되고요. 한 요 정도 이제 그 통풍이 되게끔 열어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닫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열리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 이외에 어떤 또 궁금증이 있냐라고 하면 사람을 따르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라는 그 또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요, 이런 밀웜 같은 게 있습니다. mealworm이라고 해서 meal은 식사죠, worm은 벌레예요. 그러니까 조류의 어떤 동물의 식사가 되는 벌레다 해서 mealwor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밀웜을 이제 구매하셔서 하나씩 주시면 되게 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가 크는데 걸리는 시간은 큰 닭이 될 때까지가 6개월이고요. 수탉은 한 4, 5개월 차부터 울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닭 커서 못 키우시면 저희 생명충전소 카페에 글을 올리셔서 분양을 하셔도 되고요. 무료 기증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 뭐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작은 하나의 생명이지만 이렇게 정성껏 잘 키우시면 정말 좋은 경험과 또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 카페에 많이 놀러 오시고요. 저희 농장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병아리 전문 생명충전소 박준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